어제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 새로 탄생을 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이제 감격스러운 순간을 우리 어제 저녁에 다 같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석세스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차원을 달리하면은 이 해법이 아주 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평면 안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점을 밖으로 꺼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 원 밖으로 이 점을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2차원일 때, 평면일 때는 굉장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차원을 달리해서 3차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드러내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평면도로 봤을 때 점이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이 공간이라는 3차원으로 차원을 달리해서 보면은 2차원에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3차원에서는 굉장히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이런 문제도 차원을 좀 달리하면은 아주 쉽게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가난하고 많은 문제에 쌓여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현재 이 시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간이라는 데다가 시간이라는 것을 더해서 한 차원을 달리하면은 그러면 이제 입체적인 공간이 3차원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이라는 것에 시간이 플러스가 되면은 4차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은 이 시작하는 공간과 이 끝나는 공간은 시간대로 봤을 때는 떨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은 자,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에 여기는 현재죠.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목표 지점, 요거는 이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 미래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이 현재와 미래에 갭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이고 또한 오메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나중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작과 끝이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니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분명히 달리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하나로 되려고 하면은
이 공간이라는 것이 쉬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제 이 시작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끝 지점으로 가는데 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오메가가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끝부분에 결국은 내가 도달해야 될 성공의 목표를 지금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목표로 가가지고 미래로 가는 거죠. 미래로 가서 미래를 끌어와서 현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를 현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미래라는 것을 현재로 끌어오고 현재를 미래로 가져가서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가 되는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는 이 사고방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성공이 매우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작성한 균형 잡힌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지금 끌어와서 지금 균형 잡힌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표정부터 눈빛부터 모든 제스처까지도 바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포스, 힘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성공자로서의 행동을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렇게 버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은 경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됐어. 성공자가 됐어. 10억도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처음 시작했던 한 푼도 없었던 그 시절처럼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사원 맨 나중에 나오는 겸손히 섬긴다 하는 부분이 바로 겸손이라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균형 잡힌 삶이 달성이 되고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인데 분명히 통장에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푼도 없었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겸손이 성공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사원 속에 이러한 성공의 법칙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원 1번,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는 데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애터미의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파트너나 또 스폰서를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트너 자체의 성공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 성공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영 목표 1번은 고객의 성공으로 되어 있어요. 고객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을 이용해서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자체의 성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애터미 회원들은 파트너나 소비자를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소비자가 성공하는 것은 좋은 생필품을 값싸게 씀으로 말미암아서 소비자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또 소비자 중에서 사업자가 되겠다, 애터미 사업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자, 첫째, 들어가는 자본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또 매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씩 사야 되는 의무조항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지 조건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사업자 중에 누구도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끔 애터미 때문에 손해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애터미 때문에 손해봤다기보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또 누구한테 쏘가서 손해봤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 욕심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 때문에, 스폰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센터장 중에서, 여러분 스폰서 중에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누구든지 다 등록하면은 스폰서가 될 수 있고, 또 일정 요건만 갖추면은 누구나 다 센터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베팅해서 이번에 집값 가자, 내가 얼마 밀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절대로 주변에 휘둘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제 유통박회에서도 유통혁신 대상을 받을 만큼 애터미는 정도를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사람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원에다가 못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라는 시간으로 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구상을 하는 거예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을 경영한다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이제 공간을 쉬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로 끌고 와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면서 결국은 내 현실의 문제가 균형 잡힌 삶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처음 출발했던 이 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선과 결승선이 같이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을 경영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이 현실에 서 있을 때 미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도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은 본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임페리얼 마스터로 보지 않지만은 내 상상 속에서는 나의 성공한 모습을 보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이라는 그 목표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겸손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워라벨이라는 말, 어제도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입니다. 저에게 우리 직원들이 워라벨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고 라이프도 즐길 줄 아는, 라이프의 가치를 주는 밸런스를 이룬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의 창업 이념 중에 1번이 생존이고 2번이 속도이고 3번째가 바로 균형입니다. 밸런스,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만의 밸런스를 생각하더라 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 삶 속에 끌어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에서 내가 일하고 나의 삶을 즐기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보다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예를 들면 젊은 날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은 마음은 원위로 돼. 이제 관절들이 안 따라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워라밸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이때도 60, 70, 80대 가지고도 워크하고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출 거냐 이거예요. 그때도 계속 일하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걸로 이렇게 펼쳐보면은 여기서는 일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을 좀 줄여서 우리가 인생 전체가 밸런스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만 놓고 밸런스를 찾을 것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게 4차원이 되는 거예요. 4차원에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죽고 살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 개념에서만 워크와 라이프를 계속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늙어서도 워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로 나갑니다. 지금 중국은 2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공장이 지어졌고, 또 6,000평 되는 공장에 지금 이제 앞으로 해모임 공장도 지어야 되고 여러 공장들을 지금 마저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는 엔타이시를 넘어서 산동성을 넘어서 지금 북경 상무성에 가 있는데, 전체 우리가 계획한 일정으로 치면은 2달 정도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떻든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지사장은 이미 채용이 돼서 현재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도 우리가 진출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GS 전략에 따라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해서 몇 가지 중국 시장에 꼭 맞는 그런 아이템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기청정기입니다.
어때요? 한국보다는 중국 분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아주 예쁘고 첨단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는 전 세계 공기청정기 시장을 휩쓸어 버리겠다는 그런 목표로, 그러면서도 초고품질의 제품이면서도 가격은 그런 고품질의 제품으로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가격에 출시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형편없이 만든 싸구려 그냥 모양만 흉내만 내놓은 기능도 제대로 안 된 그런 공기청정기하고 가격 경쟁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품보다도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에 출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해외 시장을 겨냥한 그런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애터미는 이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를 하는 명실상부한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이 되어 나갈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애터미 지금 국내 회원만 해도 3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애터미의 회원 숫자는요, 다른 다단계 회사들의 회원 숫자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저는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와 같은 다단계 네트워크 판매 회사, 방문 판매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이겨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이 유통회사가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 할인 매장하고 품질과 가격을 경쟁해서 이기는 구조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수당도 주잖아요. 수당까지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는 철저하게 비용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비용을 보면은 어떤 회사보다도 적다는 것을 아마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우리 다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반 회사보다도 정말 경영관리 비용을 적게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터미는 자체 비용을 극소화시켜 가지고 이제 최단거리로 생산자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정당한 수당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다른 유통 라인에 가서 사면은 1,500원, 1,600원, 1,700원 하는 라면을 애터미에서는 1,400원에 샀다. 다른 데서는 수당 안 줘도 샀다 이거예요. 애터미에서는 1,400원에 샀어. 그런데 거기에서 또 수당을 줘. 그러면 소비자는 100원, 200원 소비를 하면서 이익을 보는 거고, 수당을 받는 사업자들은 거기에서 수당으로 또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수당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 내 파트너의 주머니에서 왔느냐 이거예요. 내 파트너의 주머니에서 온 것 한 푼도 없어요. 그들은 내 파트너, 내 소비자는 이익을 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35%의 수당은 아주 정당한 수당이고 출처가 분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유지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매월 얼마를 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유지 조건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영자로서는 얼마나 무모한 판단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한 달에 5천만 원, 1억 받는 그런 최고 직급자가 있어요. 이제 부자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무엇이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애터미의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애터미 걸 쓰겠어요?
여기서 수당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쓰겠어요? 다른 데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품질이 좋지 않으면요, 일정 금액을 사야만 수당을 주겠다는 유지 조건을 만들어 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품질에서 절대 품질로 가지 않으면은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수당 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고급 물건 사도록 하고 다른 데 가서 좋은 물건 사도록 하는 그 바보 짓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애터미에서 물건을 다시 살 수밖에 없도록, 품질과 가격 때문에, 더구나 품질 때문에 여기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경영자로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냐 이거예요. 유지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일정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물건이 웬만만 해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년에 뭐든지 단 몇천 원짜리라도 하나만 사면은 1년 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리더 직급자의 유지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회원하고 똑같아요.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받는 최고 직급자나 평회원이나 유지 조건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직급자로서 유지 조건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회원 자격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 목에다 칼을 하나 들이대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한길로 진짜 좋은 물건을 진짜 싸게 팔지 않으면은 매출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결정이 경영자로서는 얼마나 살벌한 상황인지. 그런데 저는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바보여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진짜 소비자들을 성공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진짜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차원이 다른 생각 때문에 그 결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통의 혁신이에요. 그래서 유통 혁신 대상을 주시잖아요. 그 대상에 걸맞게 이제 커져갈 겁니다. 애터미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해외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은, 일본 들어가고 캐나다 들어가고 몇몇 나라에서 몇 년이 지났지만은 시작을 제대로 못했어요. 왠 줄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한국 회사가? 우리 미국이 원조인데? 이 원조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주류 사회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와, 한국 회사 우습게 봤더니, 한국 회사 우리 미국의 짭퉁인 줄 알았더니 정말 미국에 가지고 있던 수당 체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발전시키고 완벽하게 만들었네. 제품도 훨씬 더 싸고 좋은 걸 취급을 하네. 이 회사는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이제 주류 사회에서 평가를 해주기 시작을 하고,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주요 회사의 리더들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자, 본격적인 이제 고대 시장 중국,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인도가 지금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세계 1위라고 하고 있어요. 인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남미 이제 가가지고 겨우 멕시코에 발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팝콘이 온도가 한참 올라가기 전까지는 무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터지고 둘이 터지기 시작하면 바바바바박 터지는 팝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애터미는 한국에서는 물론 터지기 시작을 했지만은 해외에서는 아직도 온도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순간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전 세계 시장에 걷잡을 수 없게 애터미의 팝콘이 터질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 있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벌써 나왔으니까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성공을 마음껏 꿈꾸세요. 많은 분들이 성공을 꿈꾸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 성공을 꿈꿨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는요,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두려움을 알지만은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100%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1%만 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모두 용기 있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